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자식이니까 내가 먼저 연락해야지. 바쁘겠지? 이해해야지. 그리고 부모는 오늘도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기다림 속에서 마음은 점점 외로움으로 채워지고 일상은 무색하게 스쳐갑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과의 관계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항상 일방적이라면 그 사랑은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주기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없는 사랑은 결국 소모가 될 뿐입니다. 부모이기 이전에 우리는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먼저 다가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먼저 손을 내밀어야만 관계가 유지된다는 생각은 자식에게 당연함을 심어줄 뿐, 감사나 존중은 점점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께 말합니다. 이제는 기다리기만 하는 부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내가 나를 먼저 지켜야 자식도 나를 존중할 수 있다고요. 오늘 우리는 왜 먼저 연락 없는 자식은 만나지 말라는 말이 부모의 자존감과 평안을 지키는 핵심인지, 그리고 그것이 자식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단단한 경계인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먼저, 연락 없는 자식은 부모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며 시간의 흐름이 얼마나 빠른지 절실히 느낍니다. 아기였던 자식이 어느새 어른이 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부모는 자식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그 기다림 속에서 흘려보낸 시간은 누구의 인생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의 삶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시간은 그저 공허 속으로 사라질 뿐입니다. 부모가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딸이나 아들이자 한 사람의 인생을 가진 존재임을 잊은 채 자식이라는 이유로 무관심을 당연시하는 일입니다. 바쁘다는 핑계, 귀찮다는 이유로 연락하지 않는 자식의 행동은 사실상 부모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먼저 연락을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리움 때문, 걱정 때문, 혹은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워서입니다. 그러나 먼저 손을 내밀 때 자식은 점점 더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갖게 됩니다. 엄마는 결국 또 먼저 연락했네. 아빠는 늘 먼저 다가오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자식 중심으로 기울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기다림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소모하는 외로운 싸움으로 변합니다. 자식은 이제 어른입니다. 그들도 관계를 유지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가 언제까지나 애처로운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무시당해서는 안 되며 이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자식의 연락만을 기다리며 초조해하는 순간에도 밖에서는 햇살이 비치고 바람이 불며 작은 꽃이 피어납니다. 그 모든 순간은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삶의 선물입니다. 그 하루가 쌓이면 한 달이 되고 계절이 바뀌고 결국 우리의 인생이 흘러갑니다. 먼저 연락 없는 자식에게 먼저 다가가지 말라는 것은 미움이나 원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제 우리 자신의 삶을 돌볼 때라는 뜻입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세요. 우리는 단지 누군가의 부모가 아니라 온전한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기다림이 반복되면 사랑이 아니라 소모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일은 원래 따뜻한 일입니다. 그리움과 보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기다림은 사랑을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습관처럼 반복되면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우리의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중요한 순간에도 자식이 먼저 다가오지 않는다면 기다림은 슬픔과 분노, 허무함으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그리움이었던 마음이 점차 상처와 자기 의심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사랑을 주고 있는 걸까? 아니면 무시당하고 있는 걸까? 부모가 무조건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모든 관계에는 주고받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결국 부모는 감정 노동자가 되어 스스로 지쳐갑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감정을 소진하는 순간 기다림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을 멈추고 먼저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입니다. 내 하루를 자식에게만 허비하지 말고 오늘 하루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선물하세요. 세 번째, 부모의 삶도 독립적이어야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그것이 필수적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식이 성인이 되고 부모 역시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선 지금 더 이상 희생만으로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갈 때 자식은 그 부모를 진정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독립적인 삶은 단순히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나만의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과정이 바로 독립적인 삶입니다. 자식에게 끊임없이 기대거나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는 부모는 무의식 중에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자식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관계의 균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부모는 자식에게 강한 어른으로 다가옵니다. 단순한 부모가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인격체로 삶의 주체로서 존경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존중하며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때 자식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건강해집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흔들리지 않고 자기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때 관계의 균형은 유지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에만 매달리며 자기 자신을 잃으면 자식은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기 쉽습니다. 삶의 후반부에 접어든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삶은 나의 것이라는 단단한 마음가짐입니다. 자신의 욕구와 선호를 명확히 아는 것,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존중받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런 부모에게 자식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다가오며 그 결과로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때 자식도 그 부모를 존중하고 서로의 관계가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네 번째, 연락 없는 자식에게 먼저 다가가는 순간 관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모든 관계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주고받음이 있어야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늘 먼저 연락하고 다가가려 애쓰면 그 균형은 점점 깨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모 마음속 작은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부모는 관계의 한쪽 끝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이때 자식은 무의식적으로 엄마, 아빠가 항상 먼저 연락하니까 내가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네 라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부모가 먼저 다가가야만 관계가 유지되는 구조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는 지치고 기대는 줄고 상처는 쌓이며 관계에서 점점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식은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무심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다가가는 균형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부모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부모가 먼저 연락한다면 그만큼 자식도 다가와야 합니다. 최소한 먼저 다가가는 쪽이 아닌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연락 없는 자식에게 부모가 계속 먼저 다가가면 그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으로 변하며 부모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관계는 저울과 같습니다. 한쪽이 무거워지면 균형이 깨지고 결국 무너져 버립니다. 다섯 번째, 자식도 이제 어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는 오랫동안 자식을 어린아이처럼 바라보며 보호하려는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자식이 성인이 되면 관계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자식도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먼저 연락하고 안부를 묻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을 나누는 성숙한 태도이자 배려입니다. 만약 중요한 순간,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도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점차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늘 먼저 연락하니 나중에는 내 차례가 올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어른은 그 책임을 알고 스스로 먼저 다가옵니다. 부모도 상처받을 때는 단호하게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기다림으로 내 삶을 소모하지 않겠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정없는 연락보다 침묵 속의 평화가 더 낫습니다. 우리는 종종 연락이라는 행위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연락이 진심이 없고 형식적이라면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잘 지내냐는 단순한 안부조차 마음이 담기지 않고 의무감이나 습관처럼 반복된다면 서로에게 소외감과 무관심만 남게 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그런 정없는 연락이 계속된다면 겉으로는 가까워 보여도 속으로는 점점 멀어지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많지만 마음이 없다면 관계는 피곤하고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서로 연락이 없더라도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며 거리감을 유지할 때 관계는 오히려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침묵 속 평화란 상대방의 선택과 공간을 존중하며 서로에게 필요 이상으로 기대거나 강요하지 않는 마음에서 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연락이 없더라도 서로의 존재는 여전히 가깝고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없는 연락은 때로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연락이 와도 편치 않고 연락을 해도 상대방이 무심하면 마음만 지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반복은 결국 관계의 힘을 약화시키고 서로에게 불필요한 긴장감을 줍니다. 반면 침묵 속 평화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입니다. 이는 깊은 신뢰와 존중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관계의 모습으로 진정한 사랑은 때로 이렇게 조용하게 표현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연락이 없다고 해서 관계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 연락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서로를 생각하는가입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연락은 부담이 되고 필요 이상의 의무가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도 자식으로서도 침묵 속의 평화를 선택하는 지혜는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일곱 번째, 만남은 기다림이 아니라 기대감이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은 그 어떤 관계보다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만남이 기다림에서 오는 부담과 의무감으로 변하면 관계는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기다림은 외롭고 초조한 감정을 동반합니다. 언제 연락 올까? 이번 주말에는 볼 수 있을까라는 마음의 설렘이 쌓이면 만남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남을 기대감으로 채우면 전혀 다른 경험이 됩니다. 서로가 진심으로 만나기를 소망하고 마음을 열어 만남을 준비할 때 그 기대감은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기대감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을 재확인하는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서로 기대감을 줄 때 만남은 단순한 의무가 아닌 선물이 됩니다. 만남을 기다림이 아닌 기대감으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깊이 있습니다. 먼저 서로의 시간과 마음을 존중하며 만남을 즐거움과 설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언젠가 지침으로 변할 수 있지만 기대감은 관계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마음을 잘 돌보고 만나고 싶은 마음을 키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부모, 자식 관계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식 모두가 만남을 기다림이 아닌 기대감으로 바라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대감 속의 만남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됩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않아 속상할 수 있지만 부모가 스스로를 존중하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때 관계는 더 단단하고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기다림이 아닌 기대감으로 만남을 만드는 부모의 태도는 결국 자식에게도 영향을 미쳐 자발적이고 성숙한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가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표현할 때 기다림이 미덕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부모라면 자식에게 무조건 참아야 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다림의 질입니다. 그 기다림이 설렘과 따뜻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사랑을 깊게 하지만 반복적이고 일방적인 기다림은 점점 자기 소모로 변합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부모의 마음은 슬픔, 분노, 허무함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며 기다리는 순간 우리는 좀 자신을 잃어갑니다. 언제까지 그 부모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자식은 이제 성인이며 자신의 삶과 관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부모가 먼저 다가가야만 관계가 유지된다는 구조는 결국 건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균형이 깨지면 부모는 관계에서 점점 소외감을 느끼고 지쳐갑니다. 부모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 마음이 조급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급함이 반복될수록 자식은 점점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는 무의식적 신호를 받습니다. 엄마, 아빠가 늘 먼저 연락하니까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네.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관계는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결국 부모는 기다림 속에서 외로움과 상처를 경험하고 자식은 책임감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을 멈추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음으로써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자식에게도 성숙한 책임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존중과 균형 속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존중할 때 자식도 자연스럽게 부모를 존중하게 됩니다. 8번째, 자식에게 먼저 다가올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부모는 오래도록 자식을 보호해왔고 자연스럽게 어린 아이로만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식도 어른이 됩니다. 이제는 자식이 부모에게 먼저 연락하고 작은 관심을 표현하며 관계를 유지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의나 도리가 아니라 성숙한 인간관계에서 필수적인 책임입니다. 부모가 느끼는 서운함과 상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그대로 참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결국 자신의 삶을 소모하게 됩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기다림으로 내 삶을 소모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단호히 선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식도 어른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먼저 다가올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관계는 결국 서로 노력하고 책임질 때 아름답게 유지됩니다. 9번째, 침묵 속 평화를 선택하는 용기 또한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연락을 통해 서로를 확인하려 하지만 때로는 정없는 연락이 오히려 관계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진심 없는 메시지나 형식적인 안부는 상대방에게 부담과 소외감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이런 반복이 이어진다면 관계는 점점 무거워지고 힘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서로가 침묵 속에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면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서로의 삶과 시간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기대와 강요를 피하며 각자의 공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묵 속의 평화가 유지될 때 연락이 없어도 마음은 가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란 자주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삶을 존중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10번째, 만남을 기다림이 아닌 기대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은 바로 만남입니다. 하지만 만남이 단순히 의무감이나 부담에서 비롯된다면 그 만남은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올까? 언제 연락이 올까? 하는 초조함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설렘보다 불안이 앞서고 기쁨보다 스트레스가 남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부모와 자식 모두가 만남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만남을 기대감으로 바꾸면 모든 상황이 달라집니다. 서로가 진심으로 만나기를 소망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만남을 즐거움과 설렘으로 준비할 때 그 기대감은 관계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기대감은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배려와 관심에서 비롯되며 만남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서로 기대감을 주고받을 때 만남은 진정한 선물로 자리 잡습니다. 기대감을 유지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중요한 원칙을 포함합니다. 첫째, 서로의 시간과 마음을 존중하며 만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시간을 맞추거나 강제로 만남을 계획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며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만남 자체를 즐기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만남을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서로에게 선물과 같은 경험으로 바라보면 관계의 깊이는 훨씬 강화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아 속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때 자식과의 관계는 더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기다림이 아닌 기대감으로 만남을 바라보는 부모의 태도는 자식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자식은 스스로 먼저 다가와야 한다는 책임과 성숙한 마음가짐을 배우게 되며 관계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발전하게 됩니다. 11번째, 부모와 자식 사이의 진정한 사랑은 기다림이 아니라 존중과 책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고 해서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결국 자신을 잃고 지치게 됩니다. 기다림에 지친 부모는 상처받고 외로움을 느끼지만 존중과 책임이 있는 관계 속에서는 서로가 마음의 안정을 느끼고 관계의 깊이를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식도 어른이고 부모도 온전한 한 사람입니다. 서로에게 먼저 다가올 책임이 있고 균형 잡힌 관계가 되어야만 진정한 존중과 사랑이 피어납니다. 연락 없는 자식에게 먼저 다가가며 지치기보다는 침묵 속 평화를 선택하고 만남을 기대감으로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11가지 원칙은 사랑하는 자식을 둔 부모가 사랑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자기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부모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자식과의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하루 종일 초조함 속에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때 자식은 자연스럽게 부모의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부모가 독립적이고 강인할수록 자식 역시 책임감 있고 성숙한 태도로 관계에 참여하게 됩니다. 많은 부모는 자식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 어린 시절에는 필수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무조건적 희생은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개인적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자식은 부모를 존중하게 되고 관계는 건강하게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부모의 삶이 단단해야 자식과의 관계도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연락하는 것이 일상이 되면 자식은 무심코 그 구조에 익숙해집니다. 엄마, 아빠는 늘 먼저 연락하니까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라는 무의식적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의 균형은 깨지고 부모는 점점 지쳐갑니다. 부모가 먼저 연락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질 때 자식도 자연스럽게 자기 책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었음에도 부모가 항상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인식은 오히려 자식에게 책임감 부족과 의존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존중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면 자식은 스스로 다가와야 하는 성숙한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관계는 서로가 노력하고 책임질 때 아름답게 유지됩니다. 부모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기다림이 사랑이 아니라 소모가 되는 순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연락이 없는 자식에게 무조건 먼저 다가가며 소모되는 에너지를 멈추고 자신의 시간을 자신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자식의 연락만 기다리는 동안 바깥 세상에는 햇살이 비치고 바람이 불며 작은 꽃들이 피어납니다. 그 모든 순간은 부모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삶의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과 책임입니다. 부모가 먼저 다가가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자식도 스스로 다가와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가 침묵 속 평화를 선택하고 만남을 기대감으로 만들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건강한 관계는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심리적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감정 중 하나는 바로 혼란과 서운함입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않을 때 부모는 마음속 깊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하루 종일 초조함과 기다림 속에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직시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기다림이 반복되면서 사랑이 소모로 변하는 순간 부모는 자신을 의심하고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는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의 가치와 존엄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선택이나 무심함으로 자신의 행복과 삶을 좌우당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식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관계의 균형을 위해 스스로 먼저 다가가지 않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신의 삶을 존중하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자식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내 부모님은 자기 삶을 책임지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다. 이러한 부모의 모습은 자식에게 성숙한 책임감을 심어주고 자연스럽게 자식도 부모에게 먼저 연락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배우게 합니다. 부모가 흔들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지킬 때 관계는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은 바로 침묵 속 평화의 가치입니다. 무의미한 연락이나 형식적인 안부는 오히려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늘 연락하며 애쓰는 상황보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필요 이상의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침묵 속 평화는 서로의 삶과 마음을 존중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며 진정한 사랑은 때로 이렇게 조용하게 표현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식 모두가 만남을 기대감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만남을 기다림이 아닌 기대감으로 준비하면 그 순간은 부담이 아닌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온전히 살며 기대감 속에서 자식을 맞이할 때 자식 역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기대감은 관계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도록 만듭니다. 건강한 부모-자식 관계의 핵심은 결국 존중과 책임, 균형, 그리고 자기 삶의 주체성입니다. 부모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 지치거나 서운한 마음을 느끼더라도 스스로를 존중하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면 관계는 점점 단단해집니다. 기다림이 아닌 기대감으로 만남을 준비하고 침묵 속에서 평화를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실천할 때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진정한 사랑은 기다림이나 희생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초조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때 자식과의 관계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강하고 당당할수록 자식은 자연스럽게 책임감을 느끼고 성숙하게 관계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부모 역시 한 사람의 인생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라는 점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소중하더라도 부모가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기다림에만 집중한다면 그 사랑은 점점 소모로 변하고 관계는 불균형하게 됩니다. 이제는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않더라도 부모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하며 자신의 행복을 우선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또한 자식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원칙은 균형입니다. 부모가 먼저 다가가야만 관계가 유지되는 구조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다가가지 않고 자식에게도 스스로 다가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관계의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마음과 시간을 소중히 지키는 순간 자식은 그 존중을 배우고 자연스럽게 더 성숙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기대감입니다. 만남을 기다림이 아닌 기대감으로 채우면 그 순간은 부담이 아닌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찹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온전히 살며 기대감 속에서 자식을 맞이하면 자식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기대감은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서로의 존재를 더욱 소중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과 존중입니다. 자식도 어른이고 부모도 온전한 한 사람입니다. 서로가 먼저 다가올 책임을 인식하고
균형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만 서로가 진심으로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 없는 자식에게 먼저 다가가며 지치기보다는 침묵 속 평화를 선택하고 만남을 기대감으로 만들어가는 지혜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 모든 원칙은 사랑하는 자식을 두었지만 그 사랑 속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부터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당당히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진짜 사랑은 기다림이 아니라 존중과 책임, 그리고 서로를 향한 기대감 속에서 피어납니다. 이 원칙들을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지고 삶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의 평화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